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의 법정에 섰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 재판이 열린 겁니다. 네. 전 대통령이 재판이 열리는 광주를 찾은 건 32년 만의 일인데요. 재판이 끝난 뒤 전두환 전 대통령 황급히 차량을 타고 아무런 말 없이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과나 어떤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미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1995년 당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 하에서 예.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당시 그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뭐 학살을 자행했던 예. 그 당시 신군부에 대해서는 그 이미 사법당국에서 정리된 사건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20년이 지나서 뭐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예. 또다시 그 당시 일종의 주범이 되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회고록을 만들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예. 우리 현대사에서 또 다른 하나의 좀 안타까운 내지는 예. 비극이고요. 이번에 이제 사법당국에서 또다시 법원에서 정리될 텐데요. 이런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의미를 좀 짚어봤고요. 예. 오늘 재판 사실 지난해 5월에 기소된 재판인데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회고록이 출간된 것은 2017년 4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비오 신부의 이제 유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거짓말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고요. 예. 그래서 2018년 상반기에 검찰이 재판에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후에 이제 재판이 굉장히 더딘 상태인데요. 예. 그 재판 일정을 보면은 작년 그 8월에도 상반기 여름에도 이제 재판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뭐 알츠하이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해서 예. 재판이 연기되었고, 그 후에 또 재판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광주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뭐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해서 또 출석하지 않았고, 예. 또 올해 1월에는 또 독감이 걸렸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더 이상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강제로 이제 나올 수 있게 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거든요. 예. 예. 근데 구인장이 발부된 마당에 이제 강제로 끌려오는 모습은 좀 보이기 싫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은 처음으로 재판에 나온 것입니다. 구인장이 발부되면 원래 이제 보통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구인장이 발부되면요, 다음 재판 당일날 예. 보통은 이제 검찰 측에서 그 피고인 이제 자택으로 가서 예. 뭐 강제로 이제 연행을 할 수 있는데. 끌고 이제 법원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재판은 이렇게 지금 짚어주신 대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상황에서 오늘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특이한 것이 이제 부인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도 신뢰 관계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신뢰 관계인, 뭐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건 어떤 표현인가요? 네, 피고인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되겠죠. 예. 그 정신적이라든가 이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좀 미약하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배우자가 가장 일반적일 텐데요. 법원에서 이제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예. 그 동석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호자의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재판에서 전 대통령의 정확한 혐의가 지금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 건데, 이 조비오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신부님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예. 이제 그 당시 1980년 5월 당시에 이제 광주에서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제 학살당한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시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상태를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뛰시다가 예. 그 신군부로부터 이제 체포까지 되신 분입니다. 예. 그 후로 이제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전면으로 나서셔가지고 초대 이제 기념재단 그 이사장도 하셨고, 예. 특히 89년에 있었던 광주 청문회 당시에는 직접 그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그 당시 광주에서 있었던 어떤 이런 학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언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 증언 내용 중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내가 목격을 했다라는 증언을 고 조비오 신부가 했고 이것을 이제 거짓이라고 회고록에 전두환 씨가 담으면서 이걸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유족들이 고소를 한 셈이 됐는데 명예훼손보다 사자 명예훼손이 더 중대한 범죄로 분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가 더 중시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허위 사실로 그 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경우도 법에서는 그 징역 2년까지 그 처벌을 할 수 있게 좀 그래도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예. 일단 이번 재판의 쟁점을 좀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로는 전두환 씨가 허위 사실을 썼느냐 이 점인데 일단 헬기 사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닌가요? 예, 이미 작년에 오늘은 이제 우리 국방부 5.18 특조위에서 그 당시 이제 금남로 빌딩이죠. 거기에 외벽에 타는 자국이 발견이 되었다는 걸 확인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그것은 이제 정지 중이던 그 헬기에서 사격을 해서 발생한 탄원이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이건 국가에서 이미 결론이 났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이 회고록에 대해서 이제 민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또 허위 사실이 있다고 또 일부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 헬기 사격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전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결국에는 그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느냐라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 총책임자였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을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당시 모든 어떤 뭐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은 예. 훈련 자체도 최고 이제 수뇌부한테 보고가 일일이 다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뿐만 예. 아니라 또 비상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생략될 일은 없고요. 네. 뭐 이것은 뭐 추측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미 그 국방부라든가 국가에서 다 인정된 사실이고 예. 그것이 언론에 대서 특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 회고록이 추가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다고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을 하더라도 예. 객관적으로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알고서 출간하겠다고 그렇게 짐작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전 대통령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죠. 네, 이것을 본인이 회고록을 출간하자마자 예. 법원에 나와서 사실은 뭐 허위 사실인 거 알고 내가 썼다 이렇게 뭐 자백하고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판 단계에서 그 어떤 정상 참작이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모두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한 사실이 없거든요. 예. 여기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누구나 또 짐작한 상황인데요.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 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그 정주교 변호사죠. 법률 대리인입니다. 전시의 법률 대리인인데,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볼 수가 없다.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 내용입니까? 충분히 뭐 변호인이라면 예. 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어떤 관할이라는 것이 뭐 보통은 법원에서 범죄 발생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재판받고 있는 당사자의 어떤 주소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은 어떤 범죄 발생 관련된 발생, 특히 이제 사자 조비오 전 신부가 계셨던 곳이 광주고 또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 또 광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건 발생지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예.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만 차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전두환 씨가 받을 처벌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일단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자기는 그런 사실 없다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미 과거 20년 전에 이와 관련돼서 뭐 무기징역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특별 사면이라는 어떤 보면 커다란 혜택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직접적 뭐 전과냐 아니냐라고 논하기 이전에 이미 과거 본인이 당사자가 어떤 수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동자가 될 수 있는데 예. 그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이거에 대해서 또 사실을 만약에 허위 사실한 것이 또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다면은 예.
결코 가볍게 처벌돼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예,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이 주변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짚어볼 것 같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의 경우에는 이번 그 회고록과 관련해서 이 회고록이 문제를 삼는 게 사상에 대한 표현의 자유 이것을 언급을 했거든요. 게다가 또 이번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에 또 편지를 별도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표현의 자유는 꼭 민주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인정돼야 되는데 우리 헌법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뭐 이런 어떤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 일면에서 타당성은 없고요. 예. 그리고 편지는 당연히 뭐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예. 뭐 구속 사건이라든지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뭐 가족이라든가 부모라든가 형제 자매가 뭐 탄원서 이렇게 뭐 용서해 달라 예. 또 뭐 그런 취지로 많이 내고 있으니까 예. 뭐 재판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제출할 수 있는 흔한 사안입니다. 일이다. 예, 예. 네. 더불어서 짚어봐야 할 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그 당시에 95년 당시에 이제 법원에 판단된 거는 무려 2천억이 넘는 네. 어마어마한 액수가 이제 추징금으로 나왔는데 예. 지금 실제로 그 추징된 금액은 한 1,100만 원, 1,100억 정도. 그래서 예, 예. 한 53% 정도가 추징됐습니다. 예. 그럼 그 반대로 한 약 46, 7% 정도가 아직도 추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도 그 검찰에서 그 뭐 차명 재산이라든가 뭐 예. 장남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공매를 해서 약 20억 정도 확보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당시 그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도 지금 공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 아마도 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추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무엇보다도 전직 대통령이고 그 어떤 특별 사면이라는 큰 혜택을 받은 당사자라면은 그 자발적으로라도 차명 재산이든 뭐든 간에 좀 상당 부분 납부하는 것이 네. 국민에게 또 용서를 받는 길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별개로 두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추징 확정 판결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죠. 네. 20년이 넘었는데 1,100억 원가량 되는 것 중에서 절반가량밖에 우리는 추징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공매로 넘어간다 한들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이 추징금을 못 걷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참 답답할 텐데요.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원들의 경우에도 5.18 망언을 계속해서 했고 이제 아직까지 뭐 매듭이 지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이제 연관 지어가지고 질문 드리는 건데요. 오늘 재판 결과가 이제 5.18 망언을 일삼는 어떤 의원들을 상대로 한 어떤 차후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이제 법정으로 이 건이 이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독재 정권이 좀 일정 부분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 예를 들면 뭐 4.19 혁명이라든가 뭐 부마 항쟁이라든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권력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살을 하거나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또 예. 일정 부분은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많이 신장되는 측면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든가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 사실을 왜곡하거나 뭐 이렇게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도 뭐 엄당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더군다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민주화 운동을 뭐 폭동이다 예. 아니면은 뭐 유공자를 뭐 괴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예. 일반 국민들도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윤리특위에 넘어갔는데 예. 뭐 엄중하게 좀 징계를 해서 예. 이런 어떤 지금 국가가 국민한테 피해 주는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왜곡한다는 건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에서의 첫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